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의 위치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한번 제가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은 정말 못 그렸습니다. 예.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주저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환율입니다, 환율. 맨 앞에 저 산처럼 폭 튀어나온 것은, 작년 9월 말 10월 초, 요때, 한창 이제 주가가 저점일 때,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이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V자 체크 두 개를 드렸는데, 제가, 요 첫 번째 V자 체크 앞에 있는 거를 아마 저 고점은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구간이 1340원 구간입니다. 1340원. 지금 한 1300 환율이 한 20원 요 정도 이제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최근에 찍은 1340원 찍고 지금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트는 1년 차트입니다. 환율.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찍었던 저 환율의 1340원 고점 자리가 이때가 이제 8월 18일 날입니다. 이 8월 18일 날 삼성전자가 최저점을 찍은 65,800원 요 자리가 저점이고 환율의 고점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물론 HBM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너무한 거 아니요? 예, 너무한 거 맞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환율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이다, 은행. 돈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은 저는 환율이 더 이상 1340원을 돌파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이제 되는 추세가 이제 보인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다. 환율이 안정이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달러와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안화, 중국도 위안화가 안정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이죠. 자, 위안화 한번 봅시다. 위안화 달러. 자, 방금 원달러고 위안화 달러 보시면, 자, V자 체크. 그래서 위안화, 이거 10년 차트입니다. 위안화 10년 차트. 자, 이제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위안화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면 중국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최고점에 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 위안화를 보면 최고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이 끝났느니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는데, 과거에 앞에 두 번의 V자에도 똑같았다. 그때도 중리산이 끝났느니 어쩌느니 막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화살표처럼 위안화도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위안화도 지난 10년 차트를 봤을 때도 거의 저는 최근 기준으로 보면 쌍봉 느낌이 나요. 위안화도.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위안화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원달러,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삼성전자 주가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안화 달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증시가 안정이 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고, 당연히 삼성전자 중국과, 제가 이제 누누이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성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가 왜냐, 중간재를 만드는, 특히 반도체, 모바일,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장자님, 그런데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10년 차트 보면 이제 또 내려오겠죠.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영원한 건 없으니까 내려오겠는데 근거는 좀 이야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근거 보여드려야죠. 자, 보시면 2021년 거의 한 2년 반 정도의 차트인데 과거에 보면 작년부터는 좀 동조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게 상품 가격하고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금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 제일 밑에 있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중국 이제 상품 가격 지수가 지금 이번 주 보면 계속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 가격 지수가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요거는 경신을 하고 있는데 중국 채권 가격하고 상품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A주급 그 본토 기준이긴 하지만 뭐 다 마찬가지, 본토든 뭐 홍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죽 쓰고 있어요. 지금 상품 가격은 날아가는데 주가는 연중 최저다. 자, 이 정도 괴리는 2022년 뭐 상하이 락다운이나 아니면 리오프닝 직전에도 보기 힘든 괴리예요. 상당한 괴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증시의 부진은 결국에 가계 수요와 그 다음에 정책 강도 부진을 기업들이 재고 조정, 가격 인하로 떠안았음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이 안 나오고 가계는 수요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뭘로 떠안았다? 가격 인하로 떠안았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그냥 반덤핑 비슷하게 팔아치우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식에서 이제 신저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뭐 한다? 동조화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아까 제가 위안화 달러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위안화도 안정화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안목이 필요하다. 통상 중국의 상품 가격 종합지수 상승은 재고조정 막판을 시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대 재고조정 이 종료 시기 뭐 2002년,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20년 이때 다 재고조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고조정 이후에 1년간 중국 평균 상승률이 한 26%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왔다. 중국도 조정이.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의미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코어 CPI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PPI입니다. PPI.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가계 소비하고 기업 재고 사이클이 점차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의 가계 소비와 기업 후유증을 대변하는 PPI하고 코어 CPI는 7월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기업들은 이 공산품 과잉을 재고 조정, 감익이죠. 이렇게 지금 떠안고 있으면서 가계는 낮아진 가격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물가 상승은 중국 경기가 2, 4분기 대비 좀 더 상승할 수 있음을 지금 입증을 하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어 CPI하고 PPI가 지금 반등으로 돌렸다. 물론 지금 가장 이제 옅은 색 보이시죠? 옅은 색이 남아있는 숙제는 또 주택 거래입니다. 주택 거래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참 그리고 바이두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소비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바이두가 지금 그 2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2분기 매출이 34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1000억 정도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대비 15%나 뛰어 올랐다고 발표를 했어요. 15%. 전망치가 333억 위안이었는데 매출은 341억 위안이 나왔어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자, 순이익은 43% 급증한 52억 위안, 2분기에 거의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의 이 빅테크 규제 완화 그런 신호,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알리바바도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적이 말해주고 있다, 서서히 돌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삼성도 간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